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승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단기로 분석을 하실 때는요. 현재 가격보다 그 이전에 누가 얼마에 매수했는지를 보시면서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잘 생각하시면 돼요. 22년도 4월, 5월, 6월 인근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산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계속 기다리다가 폭락을 맞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매수한 가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1년 전에 64,000원, 63,000원 이 인근에 사셨는데 최근에 이 가격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본전에 팔고 나간다가 1번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예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기다리던 본전이 왔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현재 가격 이전에 누가 매수를 했는지를 보면서 단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자리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를 내리는 건 예전에 샀는데 물린 사람을 기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 초에 1번 자리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이유는 예전에 매수했다가 본전 오면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한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자, 2008년 당시 기준금리가 5%대 인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잘 보시면 돼요. 금리가 5%대 인근에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금리가 몇이었냐? 0.5%였다. 그러니까 금리를 90%가량 낮추면서 부동산을 아무거나 매수하셨어도 올랐다는 거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금리가 5%에서 은행에 갔는데 이자를 0.5%만 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은행에 누가 돈을 맡깁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금리가 90%까지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계속해서 꺼냈죠.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다는 거죠. 이 기간 내에서. 그러니까 대략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세상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가지고만 계셨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세상이. 현재 2021년 8월부터 요 구간이죠. 지금까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건 여태까지 금리를 90%를 내린 세상하고 거꾸로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부동산이 폭등했으면 지금부터는 부동산이 10년 전으로 폭락한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금리를 90%나 낮췄는데요. 지금부터 여태까지 올린 금리가 1년 6개월 동안 0.5포인트에서 3.5포인트까지 금리를 현재 7배나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7배나 상승시킨 이 부작용이 아직 오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앞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상승시킬 것인데 예전에 금리를 15년 동안 90%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했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 예전에 살았던 그 15년과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 여태까지 올라갔던 부동산 시장이 10년 전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그 양만큼 하락하는데 벌써 금리를 7배나 올렸기 때문에 그 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경제 자체가.
그래서 이 금리를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2021년, 2022년 다 던지셔야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포인트고요.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안 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공개를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주간을 가지고 내피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경제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정해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상반기에는 단타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쇼크라는 것은 당장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치인들이 그 쇼크가 오기 전에 시간을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키려고 해요. 딜레이를. 어차피 올 건데 금리를 내릴 거다. 경기 잘 돌아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쇼크의 그 시기를 늦춰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임기가 올해 예를 들어서 끝나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시간만큼은 쇼크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짓 정보를 유출시킵니다. 그래야지 다음의 대통령을 또 해먹기 위해서는 임기 내에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변명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쇼크가 올 건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열리는 거죠. 쇼크의 문이. 그러다가 댐에다가 이제 물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조금씩 계속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댐이 꽉 찼을 때 결국에는 방출을 해야 돼요. 쇼크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을 미리 예상하고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200%대인 나라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축구 스타 메시, 바로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금리가 7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 달러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물가는 급등하죠. 달러 가치가 하락한 만큼 물가는 급등해요. 미국 내 물가가 이제 결국에는 급등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다, 미국산 설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산 대두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제품을 사는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이 급등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화폐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보시면 뭐 브라질은 뭐 13%대, 아르헨티나는 75%, 멕시코 같은 경우는 10%대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가 부도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참 많이 버는데요. 해외국들이 파산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안 팔린다고 볼 수 있고, 국내 대기업들이 거느리고 있는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끊는다는 것이고,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잘린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사실이 결국에 침체뿐만 아니라 파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6개월 전후부터 엄청난 큰 반응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 나는 5년 10년 동안 묵혀놓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쇼크가 오는 것을 기다릴만 하다. 말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요, 기술적 반등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향후의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대비하시라고. 주식이 폭락하면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폭락하면 나오고요, 폭락하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단타를 하실 거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하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제레미 그램담이 올해도 침체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를 강력한 대선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완화,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강세, 중국의 재개장 등을 꼽으며 침체장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잠시 연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어차피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크게 의미 없고요. 돈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지금은 단기 투자를 하시면서 뭐 샀다 팔았다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게 맞는 거고, 향후에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아직 쇼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사더라도 내년에 사도 되고요. 내년에 안 사더라도 후년에 사시면 돼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먹을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돈을 버는 일당쟁이 스타일이시면 매매를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달러는 휴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뭐 휴지까지 되겠습니까? 그만큼 달러 시세의 폭락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이제 금 시세와 설탕 시세가 초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 내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 아무리 미국이어도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발행을 했을 때 부작용으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폭등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을 믿는 국가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시세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해요. 미국의 달러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의 하락, 원자재 가격의 폭등,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가 없다. 제2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초급등을 하는 그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월급과 임금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이자를 예전보다 2배 이상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월급이 준 거죠.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급은 가만히 있어도 결국 나갈 돈은 늘어났다는 거죠. 월급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했죠. 임시로 고용한 노동자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4개월간 미국 내 기업이 해고한 임시직 노동자 수는 약 11만 명으로 이 정도 규모의 수치는 고용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몰락의 신호탄, 초입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향방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12월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기 침체가 최악을 향해서 진입을 했다는 거죠.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에 난리인데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지갑이 닫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주목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에서 비싼 것을 안 시켜 먹으려면 마트에서 사 먹게 되죠. 대부분 외식을 줄이면 안 먹는다가 아니라 저렴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 먹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침체되고 붕괴되고 몰락한다고 말씀드렸죠. 낭비 품목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매출은 줄었고요. 전문 소매점 매출도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면세점 매출도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승용차의 경우 판매가 늘었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현대차.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주문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동차는 1년 전, 2년 전에 계약을 미리 했기 때문에 출고가 이제 되고 있어서 판매가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여주지만 1분기, 2분기를 넘어가면서 매출의 폭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 좋을 때 계약했던 것들이 지금 출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계약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경기 지표에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경기가 좋고 자동차가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참고를 하실 때 경제 위기가 시작됐을 때 항상 대형마트의 매출이 상승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연비가 안 좋은 자동차, 고배기량 자동차, 대형차들의 인기가 식으면서 시세가 폭락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자영업자 분들이,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자에 시달리게 되면서 알박거리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리운전이나 배달의 민족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포터를 구입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포터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대리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한 달에 300을 벌었는데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리운전 알바를 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나 배달의 민족이 직업이신 분들의 수입이 줄어든다. 다 같이 죽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매 시장이 유행처럼 퍼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간인 제조업에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빈 공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와 거래를 끊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1차 하청에서 거래를 끊습니다. 1차가 보유한 2차 하청업체 10곳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차가 보유한 3차 하청업체 50곳이 문을 닫습니다. 왜 이런 업체들이 문을 닫고 망하냐? 예를 들어서 갤럭시가 한 개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 1차 합청업체는 예비 재고를 미리 만들어 놔요. 삼성에서는 갤럭시가 한 개만 필요하다고 해도 1차 하청업체는 2개를 생산해요. 2차에서는 마찬가지로 2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4개를 만들고요. 3차도 마찬가지로 4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8개를 만듭니다. 2배의 양을 미리 만들어 놓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재고폭탄을 떠안고 문을 닫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손님의 양에 맞춰서 정확하게 만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4명이 올 것 같으면 6개를 굽고요. 10명이 올 것 같으면 20개를 구워놔요.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들이 재고를 미리미리 갖다 놔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당장 안 팔려도 미리 물건을 갖다 놓잖아요. 하청업체들이 왜 문을 닫냐면 삼성전자가 주문을 한 게 아닌데 미리 만들어 놓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파산합니다. 오늘의 경제 용어를 한 가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리치 세션입니다. 부자를 의미하는 리치와 침체를 의미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로 이번 경기 침체는 저소득자의 몰락이 아니고요.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저소득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고소득층이 100억이 있었는데 한 방에 파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빌딩 부자 800억대 빌딩을 매매했다. 이런 분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500만원, 1000만원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300억, 400억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 침체장은 저소득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들이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 시간부터 말씀드린 게 불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전환이 될 때 부자의 서열이 갑자기 바뀌면서 부자들은 몰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기회를 만난다고 했죠. 이번 물의 시대에서는 평범한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고 부자들은 어려워지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